규칙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의하십시오. 하십시오. 예, 국조실장님. 예. 제가 이게 존경하는 동료님 발언 가지고 웬만해서 이야기 잘 안 하는데 오늘 또 박상혁 의원님 우리 김재수 의원 발언 가지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도 한마디 좀 해야 되겠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하지하고 계엄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뭐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봅니다. 안전 프로토콜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직원에 납득할 수 없는 실수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게 무슨 뭐 계엄냐 그렇게 연관시킬 일은 아니라고 봐요. 자, 제가 제 질의하겠습니다. 그 개인정보 유출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첫 번째 봅시다. 23년, 24년 한 해만 비교해 보면 디도스 공격이 33.8% 증가하고 악성 코드는 많이 줄었습니다만 서버 해킹이 무려 81.3% 증가했어요. 기타 요인도 74.6% 증가했습니다. 두 번째 한번 띄워주세요. 2025년에만 4월 18일 SK텔레콤 2,300만 명 가입자 정보 유출됐죠. 한 달 반 뒤에 6월 6일 한국연구재단 논문 투고 시스템이 해킹돼 가지고 12만 명의 개인 연구자의 논문이 유출됐어요. 그다음 두 달 뒤에 8월 말에 롯데카드 297만 명 개인정보 유출이 됐습니다. 그다음 채 열흘도 안 지났어요. KT의 불법 초소형 기지국에 5,561명 이용자 정보가 유출되는데 여기에는 카드 번호, 또 CVC 비밀번호, 핵심 결제 정보가 약 28만 명께 포함된 걸로 그렇게 지금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사태들이 계속 연이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이런 개인정보 유출 해킹 등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저는 부재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국조실에 그런 기능이 있습니까? 저희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가 여당 때 이런 정보 관리 관련해서 당정 협의를 하며 했었는데 그때도 총리실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을 필요가 있다라고 당시 방기선 실장한테도 주문을 했는데 그게 제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총리실 내부 사정도 있겠지만 지금 부처의 기능으로만 딱 보면 과기정통부 정보보호산업 분화되어 있죠. 행안부 공공정보망 분화되어 있죠. 국가정보원, 안보망, 금융위원회, 금융정보 이렇게 다 분화되어 있는데 이거를 체계적으로 엮어서 누군가는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컨트롤 타워가 필요한데 그게 지금 아직 부재다. 이런 부분은 한번 좀 정부 차원에서 제대로 한번 짚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실장 의견 어떠세요? 예, 지금 말씀하신 굉장히 중요한 사안을 말씀 주셨고요. 저희 뭐 총실 입장에서는 정보통신보호기반위원회라는 게 있어서 중요한 기반 시설에 대한 이런 해킹 보안 사고에 대해서 좀 관리를 하기 위해서 뭐 노력을 하고 위원회를 두고서 노력을 하고 있고 다만 그렇더라도 국가정보원이나 과기부 등등이 중요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뭐 컨트롤 타워 문제는 국가정보원법이나 혹은 사이버 안보 규정 뭐 이런 등등이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예. 제가 좀 질의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공공데이터 정부가 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우리 민간 기업이나 개인 연구 목적으로 활용하도록 개방하는 공공데이터가 있어요. 그 공공데이터에 여러 가지 좀 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많은 컴플레인이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요즘 그 AI 산업 종사자들, 핀테크 스타트업 기업들이 정부가 개방하는 데이터는 대부분 엑셀, 구닥다리 엑셀, PDF 형식으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학습용으로 사용하려면 일일이 정제 가공해야 돼서 비용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정보는 문제가 더 심각한 것 같아요. 국내 기업의 의료 영상 데이터 연구 개발 활용을 하기 위해서 뭔가 의료 데이터 플랫폼을 통해서 정보를 좀 관리하고 싶은데 가명 처리 기준이 되게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그걸 제대로 이용을 못해요. 그래서 영국의 UK 바이오뱅크의
공개 데이터셋을 이용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한국 환자들에게 적용해서 연구를 하고자 하는 그 데이터가 감염 처리가 제대로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포기하고 영국 환자들에 대한 정보를 집적한 영국 바이오뱅크 공개 데이터셋을 활용한다. 이거 문제죠. 이거 한번 나중에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요즘 의료 AI 기업들이 많이 고군분투 중인데 정부 데이터 플랫폼에 데이터 활용을 대한 신청서를 제출해도 그 승인되기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2, 3개월을 기다렸는데 결국 기관 내부 규정상 활용하기 곤란하다. 거절할 것 같으면 미리 거절해 주든지 그래야 무슨 다른 방도를 찾을 텐데 신청하고 나서 2, 3개월 동안 기다렸다가 결국 활용 불가라는 답변을 받는다. 그러면 결국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는 다시 해외로 눈길을 돌려서 구할 수밖에 없다는 이 안타까운 AI 산업 종사자, 핀테크 산업 종사자들의 이야기, 이거 좀 귀담아 들으시고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예, 적극 공감하고요. 예. 그러지 않아도 사실 신산업 발전에 위해서는 데이터의 공개, 정보의 원데이터의 공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물론 그 안에 프라이버시 문제 때문에 가명, 차명 정보를 또 환원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게 이용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하여튼 저희는 최대한으로 공개하고 AI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 R&D 산업 35조 5천억 반영했다고 굉장히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던데 그 예산 중요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의 공유 활용을 더욱 활성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인다면 예산도 중요하지만 저는 요즘도 주장하는 게 첨단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R&D 종사자들은 주 50시간 예외 적용 반드시 필요하다. 반도체를 비롯해서 등등. 예, 말씀 취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다 마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